마세라티 MC20 첼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낮고 넓은 슈퍼카, 슈퍼 스포츠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촬영할 때 바닥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이 힘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본닛 위에 주름이 있다기보다는 안쪽에 공기의 흐름을 급격하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데요. 매끈하게 구성되어 있는 헤드램프는 전체적인 라인을 해치지 않고요. 마세라티의 트라이던트는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고래 상어에 그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전면부 인테이크 그리고 범퍼 하단부의 디테일이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의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퍼들램프라든가 바깥쪽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는 별도의 퍼들램프 같은 것들은 배려가 안 돼 있는데요. 안쪽에 LED 조명이 이 입구까지는 밝혀주는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는 사치일 듯 싶고요. 오로지 달리기에 집중한 차량이니까요. 아래쪽에 풋램프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뒀네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광원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상하향 변동 각도가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이 아주 또렷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쪽에 DRL 끝부분에 LED로 방향지시등이 깜빡입니다. 기능은 분리되어 있죠.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별도의 LED 방향지시등은 없고 팬더에 이렇게 장식처럼 달려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잔상은 실제 시야각에선 전혀 들어오는 게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은 다분히 슈퍼카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루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의 변화가 없는 점이 특징이죠. 휠은 20인치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다릅니다. 앞쪽은 245, 35, 20이고 뒤쪽은 305, 30, 20입니다. 브레이크는 전륜에 6피스톤, 뒤쪽에 4피스톤이 장착되고요. 낮고 넓은 스탠스는 사이드 스커트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앞쪽에서 공기를 가지고 와서 브레이크 냉각을 시키고 뒤쪽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이 차는 엔진이 앞쪽에 없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팬더 쪽으로 인테이크 같은 것들을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로 올라가는 기둥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버터플라이 도어의 섹시한 느낌들을 극대화시켜준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측면에 이 사이드 시그널도 들어가 있고요. MC20라고 하는 레터링 선명합니다. 약간의 장식이 포함되어 있고요. 남다른 존재감으로 시선을 끄는 디자인은 이 도어를 열었을 때 극대화되는데요.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해서 당장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죠. 뒤에서 봤을 때는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엔진의 숨구멍 정말 크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쪽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은 탑을 오픈했을 때도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해놨고요. 보통 이 뒤쪽 휀더가 이렇게 평평하기가 어려운데 슈퍼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일라이트는 낮고 넓은 스탠스를 조금 더 강조시켜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의 슈퍼카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나 싶고요. 직관형으로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듀얼 타입 머플러는 디퓨저의 공격적인 느낌과 함께 슈퍼카의 그것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배려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다양한 수납물을 보관하기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ED 조명,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이 필터를 여기에서 이렇게 교환하면 되는군요. 엔진 바로 뒤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트렁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쪽에 패키징은 꼼꼼하고요. 스마트 키는 마세라티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편이고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기 때문에 되게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이 괜찮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이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살짝 눌러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여닫았을 때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좋고요. 버터플라이 도어라고 해서 슈퍼카의 느낌을 훨씬 더 잘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도 이 도어 자체도 두툼하고 내장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화려함보다는 단순하면서 기능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안쪽에 손잡이 같은 경우도 그냥 끈에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달리기에 포커싱이 완전히 되어 있는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MC20라고 하는 레터링도 선명합니다. 약간의 금속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단순한 구성인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 헤드레스트 일체형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피로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기는 한데 어떤 짐을 수납하거나 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었고요.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갖추고 있고 기본 전동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낮고 좁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센터 터널은 기능 면에서 크게 부족하진 않은데 단순하면서도 이 디자인의 라인 그리고 기능 중심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페달은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까지 이 각도나 크기 적절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오픈할 수 있도록 버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부분이 요 왼쪽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조명 컨트롤은 버튼 타입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에도 탄소 섬유 재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은 시동 버튼이고 오른쪽에는 특정 모드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런치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단순하고요. 모드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 소리는 조금 큰 편이고요. 메뉴 변경도 가능한데 전체를 다 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T맵 연결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서요. 어쨌든 10.25인치이고 조금 작은 듯 싶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고정식으로 이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 트랙에서 사용을 해보면 핸들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잠깐 쓸 때는 편한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과격한 드라이빙에서는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이 위쪽엔 컬러로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네요. 메인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고요. 마세라티가 최근에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오밀조밀하게 들어가야 될 기능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동도 연결성 좋습니다. 이 디밍 룸밀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아래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썬루프에 이너 커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자식으로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그러니까 투명하게 했다가 불투명하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 같은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뭐든지 좀 이렇게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까요?
옵션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입체감이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본 옵션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했을 때 이 끌기 기능 지원을 해 주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은 다이얼 방식입니다. GT 모드를 기본으로 스포츠 모드, 코르사는 조금 돌리고 있어야 돼요. 스포츠, GT, 웻 모드. 이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강도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좀 바뀝니다. 일단 웻 모드고요. GT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코르사 모드입니다. D하고 M 있고요. 뒤쪽에 R 있는데 간단합니다. 중립은 이 패드 시프트 두 개를 동시에 쳐주면 되고요. P는 별도로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P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윈도우 컨트롤 오토 타입이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에 이 락 기능하고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데 단순합니다. 온오프, 볼륨, 그리고 트래킹 하는 기능들 간단하고요. 암레스트는 뭐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있다 정도. 그리고 안쪽에 공간은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USB-C 타입하고 A 타입 단자 있고요. 여기도 MC20이라고 로고가 있고, 에어벤트는 적당한 위치입니다. 조석은 조금 낮고요. 운전석은 약간 높게 양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요. 안쪽에 공간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은 마감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선바이저가 되게 쬐끔한데요. 그래도 워낙에 차가 낮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고요. 거울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공조장치에서 많이 쓰는 것도 여기 하키를 이렇게 구성을 해 뒀습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닌데 이렇게 디지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반 미러 될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자체도 거울의 이 시야가 나쁜 편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창문이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야 자체 확보가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죠. 하지만 디지털 미러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후방에 시원한 시야 제공해 줍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도 그렇고 거울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광각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차고가 굉장히 낮지만 이 리프트업 기능이 있어서,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리프트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이나 이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나올 때는 앞에 적정한 차고 확보가 되긴 합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이 전반적으로 차 폭이나 이 전장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의 시선, 주변의 시선이 첫 번째로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은 낮은 차고, 리프트업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낮고 넓은 이 슈퍼 스포츠카의 스탠스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V6 트윈터보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장착이 되어 있고요. 3리터 엔진입니다. 630마력에 73.4kg 펄스미터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토크가 7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괴물이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힘이 차고 넘칩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약 1.5톤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중량에 비해서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의 달리기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복합 기준으로 7.1km고요. 도심에서는 6km, 고속도로에서는 9.1km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입니다. 100% 도심 주행에서는 4km 후반에서 5km 초반에 실연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빨리빨리 줄어드는 이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시원시원한 달리기가 아주 매력적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웻 모드, GT 모드, 스포츠 모드, 코르사, 그리고 ESC 오프 이렇게 있는데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GT 모드랑 웹 모드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GT 모드로 지금 다닐 때에는 서스펜션은 소프트하고 미드까지 이렇게 셋업이 되는데요,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불편한 승차감은 아닙니다. 물론 GT 모드라고 해도 킥다운을 했을 때 이런 순간적인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은 상상 그 이상의 달리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차분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이 차 설명하기가 녹록하진 않습니다. 좀 전에 약간의 브레이크 소음 같은 것들, 이런 소음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슈퍼 스포츠카를 운행을 하는 오너분이라면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차고는 일단 리프트업 기능 적절히 활용하면 좁은 골목길이나 이 과속 방지턱, 그리고 노면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을 빠져나갈 때 부담은 없고요. 그리고 GT 모드나 웹 모드에서는 나름 또 부드러운, 그렇다고 뭐 완전히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외관에서 또는 실내에서 보여지는 하드코어한 슈퍼 스포츠카의 승차감보다는 일상에서 큰 불편 없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한 느낌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심주행에서 제가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던, 시승 내내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뭐 전혀 아쉽다기보다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적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땐 조금은 조심스럽고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이 차의 진가를 아주 제대로 발휘해 줍니다. 특히 지금 촬영을 위해서 제가 낮 시간에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 차는 좀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충분히 즐겨보면은 이래서 이 슈퍼스포츠카를 찾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에서의 느낌은 다분히 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 성향이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납작하게 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이 느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대단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달리기 위한 차량이니까 당연한 셋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앞뒤 모두 W15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셰시 자체가 굉장히 강성도 높으면서도 가벼운 탄탄한 셰시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 셰시 구성과 슈퍼 스포츠카에 맞는 서스펜션의 세팅, 일반 세단이나 세단형에서 약간의 스포티한 차량들을 경험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인데요, 이 차에서 소음 진동을 논한다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낮고 날렵한 전체적인 이 바디 라인 덕분에 풍절음이나 공명음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엔진이 바로 뒤에 있고요, 이 머플러도 직관형으로 좀 크게 대용량으로 양쪽으로 딱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낮고 이 중점에서 깔리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고요. 고RPM으로 쫙 끌어올렸을 때의 폭발적으로 치솟는 그런 엔진 회전 질감과 배기음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브레이크는 앞쪽에 6피스톤, 뒤쪽에 4피스톤인데요, 약간의 소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이 브레이크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을 초고속으로 몰아붙여 봤을 때의 담력이 일반적인 차량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주 꽉 잡아주는 안정감 높은 제동 성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자장비의 개입도 개입이지만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워낙에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도 이 흐트러짐 같은 것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엔진의 출력 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 줍니다. GT 모드나 웹 모드에서는 조금 나긋나긋한 느낌,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의 나긋나긋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댐핑 컨트롤도 같이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이 되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도 조금 이제 높게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빠릿빠릿한 반응,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이 치고 나가는 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RPM은 6000에서 8000까지의 이 구간이 가장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쪽에 푸싱푸싱하는 이 소리 같은 것들도 오감을 자극하는데요. 쇼크옵셔버는 소프트랑 미드의 차이가 극명하고 또 미드랑 하드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공도에서 이 코르사 모드는 저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GT랑 스포츠의 변화만 해도 사실상 좀 짜릿짜릿한 맛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코르사까지 진입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시승을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시속 100km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에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모드의 선택에 따라서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차량으로 기억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탑을 오픈하고 달렸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거나 막 머리가 위로 쭉쭉쭉쭉 뽑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덜하고요. 글쎄요,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탑 오픈 사이즈에 비해서는 되게 안락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아주 추운 겨울날에도 탑을 오픈하고 오픈 에어링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 50km 이하까지는 달리면서 탑을 오픈했다가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요즘 같은 날씨처럼 소나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외곽에서 쭉 타다가 도심에 진입을 할 때 차를 정차해서 탑을 닫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가 교통 정체가 심해지거나 도심에 진입을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실생활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탑 얼마나 오픈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마세라티 MC20 첼로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는 노면을 좀 그대로 읽는 느낌이 있습니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뒤쪽은 소위 말하는 그 깍두기 타이어라고 얘기하는 300 시리즈 이상의 이 편평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휠 타이어 스펙을 감안을 해보면 이 접지력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지만 쫙 하고 이 노면에서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갖춘 이 차량 국내 도로권에서 어디 달릴 데가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냥 잠깐 잠깐 앞에 이렇게 도로가 비어 있을 때도 내달리는 느낌이 제로백 3초대의 어마어마한 성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일반 차량들이 시속 100km를 내는 그런 조건에서라고 하면 이 차는 시속 200km를 훌쩍 넘는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짧은 구간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이 폭발적으로 치고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중력 가속도가 확 붙기 때문에 꾹 눌리는 이런 느낌들이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했을 때에도 움찔도 없습니다. 그냥 슥슥슥슥 평평한 도로를 좌우로 그냥 차선만 바뀌는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에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시트가 없거든요.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이런 이 슈퍼 스포츠카들은 오래 타고 있으면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거나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피로도가 좀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피로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 슈퍼카 치고는 개방형이라고 그럴까요? 이 개방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어서 차고 자체가 낮은 거지 이 앉아 있을 때 주변이 꽉 답답하게 막히는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시트 자체도 편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도 극명했는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코르사나 ESC 오프 모드는 스포츠 모드도 사실 저는 잘 못 쓰겠어요. 그냥 GT나 웹 모드, GT 모드로만 다니면서 킥다운만 해봐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한 것도 있지만 GT 모드 정도에서 와인딩 로드 조금 강하게 몰아붙여 보면은 뒤가 이렇게 쏙쏙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고 전자식 사륜구동도 아니고 그냥 후륜구동 차량인데 어떻게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건지 진짜 이 차의 밸런스는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차는 시승만 한번 해봐도 저는 소원 성취한 거거든요. 제가 이 차를 소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냥 이런 슈퍼카들은 시승만 조금 여유 있게 해봐도 뭔가 좀 후련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들이 좋습니다.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이
교외 구간에서 와인딩 로드에서의 재미가 정말 좋았는데요. 탑을 오픈하더라도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그렇게까지 막 이 주변의 바람 소리라든가 아니면 와와와 하서 이렇게 좀 와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뭐가 좀 실내에서 빨려 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억제가 잘 돼 있고요. 적당한 개방감에 신나는 달리기, 그게 바로 마세라티 MC20 첼로 모델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력 포인트죠. 핸들 유격도 거의 안 느껴지고요. 날카롭게 돌아나가는 이 코너링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날카로운 칼로 이 음식을 썰어 나갈 때의 그 삭삭삭 해서 깔끔하고 날카롭고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코너링을 할 수 있어서 역시 이 장르가 완전히 다른 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걸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노면을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갈라짐이 있거나 파여 있거나 과속방지 턱이 있거나 울렁울렁하거나 하면은 조금 운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차를 좀 들어 올려줘야죠. 리프트업을 활성화시켜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됩니다. 워낙에 낮고 이 차량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울렁울렁하는 도로에서 물론 이제 노면을 그대로 읽는 거는 읽는 겁니다만은 차체의 흔들림 같은 것들의 제어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슬리는 그런 승차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텐션이 탱글탱글하기 때문에 이런 잔진동 같은 것들이 역시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상하 운동이나 이 좌우 운동에 대한 반응이 기민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래서 슈퍼카 하는 거고, 비현실적인 달리기를 현실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차량이 바로 마세라티 MC20 첼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속도로나 국도 구간에서의 연비는 도심보다는 확실히 좋았는데요. 두 자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간헐적으로라도 평균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8km 중반에서 9km 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실연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에서 뭐 연비는 그게 이렇게 고려할 대상은 아니겠죠. 네, 이상 마세라티 MC20 첼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